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투 초대석 진행을 맡은 강동훈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통의 중심은 철도일까요? 도로일까요? 도로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요즘은 철도가 대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철도의 역사는 120년 됩니다만 KTX 개통을 계기로 한국 철도의 선진화는 약 20여 년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철도 산업의 가장 근자에 있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김한영 이사장님, 우리 아투 초대석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타가 공인하는 교통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통한 행정 그리고 현장의 달인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벌써 100일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동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취임하시자마자 현장을 곳곳을 누비고 다니고 있던데 100일 동안 다녀본 한국철도산업 공사 현장 어떻던가요? 제가 우리 지역본부가 한 5개가 있어가지고 네.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남권부터 영남권 이렇게 쭉 다녀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 보니까 이제 기술이나 철도 장비라든지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또 현장에서 이제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G10을 지향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지향을 하는데 그런 데 비해서는 안전이나 이런 데는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가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현재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이런 것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아주 낮은 거의 뭐 끝부분에 차지하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개선할 점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김한영 이사장님은 뭐 취임 100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계속 현장과 또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철도 분야에 굉장한 그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또 철도공단, 그전에는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이제 시설공단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하게 조그만한 시설공단 이런 게 많고 해가지고 철도의 정체성을 갖다가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코레일하고 철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프라를 철도를 건설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개량하는 데인데 이것도 구분도 잘 못하시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또 철도라는 것이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철도 건설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자를 넣어가지고 국가철도공단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인지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사장 취임하셨는데 또 새로 하셨으니까 어떤 철도 이 국가철도공단을 또 운영하는 새로운 또 경영 방침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많이 펼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1년에 한 7조 원 정도 사비 집행을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효율적인 철도를 잘 만들어서 잘 만든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제 철도가 이용자인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와서 이제 느낀 것은 이게 철도망이라는 것이 네트워크이거든요. 이게 여러 이제 노선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효과가 더 낮고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하는 것이 보면은 전체 철도망이라든지 노선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을 짧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개통 시기도 다른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두 복선이 됐다가 단선도 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효율성에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이걸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아주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한번 청사진 한번 새로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안전을 아까 강조하셨잖아요. 또 철도의 또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또 스마트폰 시대이고 또 스마트화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또 안전 시스템이 갖추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안전에서도 이제 센싱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IoT라든지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런 걸 통해 4차 산업혁명 소위 그런 기술들을 접목하면은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커버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열차는 이제 특성상 이제 유지보수를 갖다가 열차가 안 다니는 밤에 주로 하거든요. 차량 정비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24시간 이제 터널이라든지 장대 터널이라든지 교량 같은 데에는 거의 관계없이 또 이렇게 시설물 점검을 갖다가 좀 더 완벽하고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최첨단 기술을 철도에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철도 안전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인력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철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관리 이제 이런 부분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바라볼 때 철도 옛날 철도청 개념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코레일은 이 열차를 운영하는 그 회사고 우리 이제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를 건설하는 조금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항공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공항은 이제 국가가 건설하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국가의 일이고 그다음에 그 공항을 이용하고 또 항공기를 이용해서 운송 사업, 항공 여객이나 화물 수송을 하는 것은 항공사가 하잖아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그다음에 여러 이제 뭐 저비행 항공사들도 있고, 그런 이제 코레일은 그런 이제 운송회사다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선박도 보면 해운 회사가 있잖아요. 해운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를 이용하는 이제 고속버스 회사도 있고, 그런 데가 이제 운송 사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항이나 항만이나 이런 것 같이 철도를 갖다가 건설하는 것은 국가 업무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기관이 철도공단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로를 이용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많은 국가의 고속도로라든지 국도가 잘 지금 포장도 돼 있고 이용률도 높습니다. 또 하지만 또 우리 한반도라는 또 지역적 특성에 보면은 또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철도가 굉장히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철도 분단율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뭐 시행도 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계획도 잡고 있을 텐데 이런 방안은 어떤 겁니까?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도로하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도로는 그동안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선진국 수준으로 충분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좁은 땅에 인구가 많은 고밀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데일수록 어떻게 자가용을 타고 이렇게 교통수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도시권에서 보면은 뭐 런던이나 일본의 동경이나 뭐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 가도 그 대도시권의 교통, 광역 도시 내 교통 그 이제 지하철 위주로 해가 하는 그런 거 하고 광역 교통까지 해가지고 대부분 철도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역 간에도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 간 철도도 고속철도도 건설을 하고 기존에 있는 철도도 고속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문제가 하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이나 서울에서 광주 목포를 가서 빨리 가더라도 그 구간을 갔다가 그 가서 이제 현지의 연계교통이 빨리 안 되면은 전체 통행 시간 그러니까 여행 시간이 총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미가 반감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연계교통도 같이 이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총 통행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우리가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기질, 일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을 보면은 그것도 OECD 국가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대도시권에서 특히 보면은 미세먼지나 대기질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자동차 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게 제일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뭐 수도권에 공장도 있고 그렇지만 공장도 거의 없고 또 이제 연료가 이제 가스라든지 전기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 자동차인데
우리 뭐 자동차를 워낙 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중교통, 특히 철도나 버스로 해결해야 된다. 네. 뭐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도시 구조를 갖다가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감염병이 이제 유행하고 나서 유럽 같은 데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다해 구조로 이렇게 도시 구조를 바꾸자. 네. 그래가지고 10km 이내에서 뭐 출근도 하고, 네. 그다음에 쇼핑도 하고, 자기 이제 뭐 여가도 즐기고, 그렇게 도보라든지 걷거나 자전거 같은 거 타고, 우선은 이제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죠. 그런 걸 통해서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교통수단, 네. 그런 걸로 처리하면 제일 좋고, 네. 그걸로 안 될 때는 결국은 대중교통으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고, 대중교통은 이제 철도라든지 버스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거 이제 불가피할 때만 자동차는 이용해야 된다. 네. 그것이 뭐 사실은 동경이라든지 뭐 파리, 런던 이런 데 가면은 그 피크 시간에 대부분 대중교통이 다 해요. 거의 처리가. 광역교통도 그렇고. 우리가 지리에 자동차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네. 제가 김한영 이사장님은 또 우리 KTX 처음 할 때 당시 실무 역할을 하셨죠. 우리 이제 경부선. 예, 저는 이제 그 정확하게는 93년도에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래는 이제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지하 신선을 완전히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재정 부담이 있고 이래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역까지는 기존의 경부선, 기존 철도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도심 구간인 뭐 서울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 여기 이제 대전 대구 특히 대전 대구를 기존 역사를 이용하는 걸로 하고 선로도 그 부근에 이제 기존 걸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줄이면서 계획 변경을 할 때 그때 제가 담당 사무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경부 고속철 KT가 이제 개통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철도의 선진화된 걸로 이제 표현을 하던데 그때와 지금의 우리 한국철도 어떻게 보니까 120년 역사지만 지금 현재 세계 철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인프라 수준이라든지 철도 기술, 그다음에 고속철도도 우리가 세계 이제 네 번째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선진국 그룹은 들어와 있다. 그 아주 탑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상업화되는 속도 400km, 300km 이 상태에서 우리 해무를 한번 시험 운행을 했잖아요. 지금 그 해무가 이제 상업화되려면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제 철도 차량이 이제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도 차량 자체도 저기 이제 원래 430km를 갖다가 이제 목표로 해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 운행할 때 423km 정도 그때 기록을 했었죠. 그런 철도 차량뿐만 아니고 이게 전차선이라든지 신호라든지 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열차가 달릴 수 있게 같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400km급 이상 그걸 달릴 수 있도록 평택 오송 지금 이제 이복선 사업을 새로 이제 복선을 놓거든요. 여기. 아 그러니까 오송에서 일부 기간은 시험용 구간을 이미 만들었지만 그게 또 연결 더 아니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지금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있고 서울역에서 출발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평택 오송 구간이 이제 잼이 걸리니까 용량이 이제 비해서 철도 수요가 많으니까 그걸 복선을 새로 놓는데 그걸 이제 400km급으로 이제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죠. 시스템이라는 건 철도에서 이제 궤도 레일 까는 거, 그다음에 이제 철도의 고유한 이제 신호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게 전차선 문제인데 그런 걸 이제 400km 하기 위해서 기술 기준을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여기 이제 끝나면은 새로운 기술 기준 400km급을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건설 사업 준비를 하려고 하죠. 자, 이제 수도권 교통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발표했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 환영을 받을 줄 알았더니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항의도 많고 뭐 이런데 사실 이건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거고 국가철도공단은 이제 직접적인 그 이제 주체자는 아니고 시설을 하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GTX 이 부분 특히 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을 쭉 준비를 했고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를 했는데 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 좀 광역단체장, 지자체장들이 또 기자회견도 하고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2006년도에 발표된 국가철도부 1차 계획 제가 철도 정책 과정할 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어떤 상황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치권의 요구가 덜했을 때요. 물론 그때도 요구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현저하게 그게 이제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할 수 있는 재원은 또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168개 사업을 지자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정부하고 결국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국가교통연구원하고 발표한 이 공청회에서 보면은 43개 사업이 한 54조 원 돈으로 하면은 그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정부가 뭐 참 양측의 요구를 갖다가 중간에서 충족시키지 않게 어려움이 많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지금 현재 이제 김포가 김포 소위 말하는 이제 김부선이라고 하는 요즘 뭐 어느 이름을 좀 생각하는데 GTX D 노선이 있죠, D 노선. 이제 김포와 부천간 이 부분에 특히 김포 주민들이 원래 계획은 뭐 강남까지 올라간다 기대를 하고 또 많이 이전도 했는데 김포 인구도 꽤 많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변경이 된 건데 물론 뭐 정치권에서 좀 많은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장 전문가로서 또 교통 전문가로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 좋을까요? 이제 초두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교통 문제는 기본적으로 철도가 중심으로 돼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정부로서는 이제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강남까지 하려면 추가적으로 3조 이상 돈이 추가로 또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이제 요구나 희망 그런 거하고 현실적인 이제 재원상의 여러 가지 제약 요건, 그다음에 정부로서는 전체적인 지방 간의 지역 간의 투자비 균형 문제, 그다음에 투자 우선순위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렇게 GTX D 노선이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지역에서는 이제 강남까지 직전 이제 직결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운영 문제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제 GTX D가 오면은 지금은 그래 돼 있는데 이걸 직결을 운영을 더 해가지고 일부 열차를 그래가지고 여의도나 아니면 용산까지 이제 운행을 직결로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9호선이 있잖아요. 9호선이 있어가 9호선을 이제 평면 한성 바로 갈아타게 그렇게 해가지고 강남까지 가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신논현까지 뭐 한 40한 7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갈아타는 시간까지. 그리고는 이제 서울역 쪽이나 뭐 이제 마포나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는 이제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이제 갈아탈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이제 수요를 이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 철도라는 것도 교통이 이제 출퇴근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 곳인데. 서울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이제 크게 상승함에 따라서 경기도 일대로 사람들이 이제 분산하고 또 특히 이제 서울에 가까운 인천, 김포 뭐 이쪽에 지금 특히 이제 공항철도를 또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연계성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플랫폼에서 나와가지고 환승하는 부분에서 어떤 공간이 격차가 심해가지고 그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데가 많은데 그렇죠. 이걸 기술적으로나 뭐 공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그거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제 장기적인 이제 노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좀 편리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인접해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이제 철도가 이제 방향이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나 GDP 수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이제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 5분 이내로 해야 된다. 가급적인 할 수만 있다면은 평면 환승할 수 있게. 지금 뭐 1호선하고 4호선 보면 이제 검정역 같은데 여기서 평면으로 하는 건 여기서 그냥 바로 반대편으로 타면 되거든요. 그럼 그건 바로 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 열차 운행 간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뭐 시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운행 시격을 그 맞춰가지고 바로 갈아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 하면은 직결 못지않게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지적하신 대로 너무 깁니다. 그래 그런 걸 갖다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설물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도 해나갈 계획이고 해야 되죠. 예. 그 외에 이제 뭐 인도권, 금정역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새로운 또 이제 수도권 연계망이 좀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 지금 이제 인도군 동탄도 그 이제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철도 투자가 굉장히 미흡했다 우리나라 SOC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거에 볼 때. 그러나 더 이상은 이제 어렵다 지금 연계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요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대중교통을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 패턴을 보면은 유럽이 밀도가 한 2, 3배 높습니다. 도시마다 뭐 다르고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밀도가 한 두세 배 높으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한 4배에서 6배 정도 돼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동경권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밀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밀도가 높은 데가 없기 때문에 철도는 이제 좀 빠르게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가급적인 일본도 그렇거든요. 차를 이용을 안 합니다 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해가 지하철 같은 걸 이용하지. 자전거 타거나 뭐.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도심의 대기질도 좋아지고 미세먼지도 줄고 에너지 문제, 특히 기후 변화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우리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런 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제가 수도권 교통 부분을 이제 정리하면서 어찌됐든 이제 그 연구원이 준비했던 발표 내용과 또 정부의 정치권 또 목소리가 있고 이 부분을 잘 융합해서 어떻게 합의나 협의가 된다면 철도 우리 국가철도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측면에서 어떤 변경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이렇게 아주 원론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이제 그 철도망 계획 주체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산 문제가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크기 때문에 예산은 하나의 또 정치 과정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결론이 할지는 뭐 제가 이제 예단을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뭐 협의가 되겠죠. 그쪽으로. 아무튼 이제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것이 이제 교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영이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또 시행하는 또 우리 공단으로서는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GTX 사업이 이제 2000 좀 세개 사업이죠 지금 현재? 네, 지금 하나는 이제 A년 공사를 하고 있고 BC는 기본 계획을 이제 정부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이 아무튼 그 이용자의 편의성에 맞춰서 좀 시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제 그 계속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구의 온난화라든지 또 철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디젤도 기관차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친환경적인 어떤 철도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많고 또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 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그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친환경이라는 것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철도 친환경 교통수단 철도를 이용하는 걸 늘려야 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철도 내에서 이건 탄소를 줄이고 이런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디젤 차량으로 운행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전기 철도로 이제 이용하도록. 그리고 현재 그걸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철화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한 74%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디젤 기관차가 아닌 전기로만 전기 우리 전동차 이래 가지고 하는 74%.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86%까지 곧 이제 한 5년 이내에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일부 아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이제 전부 전철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같은 것도 제로 에너지 역사 이런 것도 만들고 철도에 쓰이는 이제 그 부품이나 소재 이런 것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고 이런 일들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게 코레일하고 겹치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을 할 때 요즘 이제 무궁화 열차가 지금 아직 운행 중이잖아요. 근데 그 급속히 노후화되고 또 관리가 좀 무시돼서 이게 과거의 무궁화호인가 과거의 비둘기보다 못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철도 차량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이제 오래됐죠. 지금 이제 너무 폐차하고 우리가 운행 패턴이 지금 이제 고속철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 그 등급 있고 무궁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고속철도 외에 두 가지 무궁화하고 새마을은 새마을로 이렇게 통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속도를 좀 높이고 그렇게 가는데 철도 차량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노화돼 있어요. 그런데 철도공사가 지금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도 해야 되지만은 모든 것이 철도 이제 운영 기관인 코레일의 자구 노력도 있어야 되고 지금 보면은 인건비 비중이 철도 운영 기관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도 상당히 안고 있다. 그렇다고 이제 그 철도 운영 기관만의 책임을 갖다가 묻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화물 같은 경우에는 유가 보조금이 이제 자동차 화물 자동차에 주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반대죠. 이제 이게 오히려 대중교통인 철도에 줘야 되는데 돈을 이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대기 오염을 많이 시키고 도로 파손도 많고 이런데 보조금을 오히려 그쪽에도 많이 오히려 저 부담금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움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런 제도도 어렵지만 고쳐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철도 차량 이건 뭐 코레일만이 아니고 도시철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철도 차량의 지원도 일정 부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리고 노인의 그 무임승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철도 운영기관에 지금 맡기잖아요. 정부.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운영기관 책임만 아니죠. 그걸 중앙정부가 되든 지방정부가 되든 그건 보조를 해주는 게 맞다. 뭐 이제 철도 운영기관도 좀 이렇게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도 전향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지 철도 그 안전 문제도 있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이런 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한영 이사장님은 이제 철도의 어떤 공무원 시절에 철도의 모든 운영을 계획도 하고 또 수립도 하고 실질적인 또 현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코레일과 SR 이제 분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철도 운영기관이 지역간 철도 독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지금 JR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지역별로. 그리고 이제 원래 유럽 같은 데에는 독일이나 뭐 그다음에 영국이나 이런 데는 영국도 지금 뭐 28개 회사가 있는데 사철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독일 같은 데는 옛날에 사철까지 아마 400개 정도 되거든요. 사철이면 이제 민간인 민간이 이제 운영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여러 개 있으면은 경쟁이 되고 비교가 되잖아요. 효율이 좋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음식점을 가더라도 음식점이 한 4-5개 있는 거하고 한 개 딱 있는 거하고는 상식적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맛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철도도 이제 SR이 생기고 나서 SR이 이제 비용도 훨씬 적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요금도 조금 더 싸게 했고 우리가 이제 SR 경쟁 체제를 구상할 때 코레일에 비해서 15% 요금을 싸게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나중에 뭐 10% 정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경쟁 체제가 돼야지 이용자인 국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저렴하게. 그런 측면에서 경쟁 체제는 처음에 완전히 민간 회사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코레일이 이제 41% 지분을 가지고는 그런 형태로 돼가지고 지금 공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공공기관으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독점할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네, 근데 서로 선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서비스 측면이 예, 강해지고 예. 실제 철도 운영 체계도 괜찮아졌고 예. 또 철도 이 운행 차량도 예. 약간 그 산천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넓어지고 예. 예, 좋아진 것 같은 예, 느낌도 예. 듭니다. 예, 뭐 이용객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예. 자 이제 끝으로 그 우리가 좀 남북 관계가 별로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남북철도 계속 지금 이제 모든 계획도 다 끝났고 또 실질적으로 그 운행 실험도 이제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남북 이제 문제가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이 되려면 결국은 철도인데 남북철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답보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 상태입니까? 지금 이제 남북철도는 결국 남북 간에 네. 합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데 남측 구간에서 우리가 남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이제 준비를 거의 했다. 네. 물론 이제 강릉 제진을 이제 동해안 축에 네. 그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올해 발주를 합니다. 저희들이 네. 발주를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몇 년 지나면은 남측 구간은 거의 다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강릉에서 제진. 강릉에서 예. 대진, 제진. 제진. 예, 거기가 이제 그 휴전선이 있는데 네, 저기. 휴전선 쪽에. 그리고 동해안 축이 원래 옛날에 일제 시대에도 철도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걷어냈죠, 일로. 그래가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울산 거쪽 이제 복선 전체를 쭉 해오고 있고 지금 강릉 제재는 이제 뭐 수요가 적으니까 단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남북철도 사업이 뭐 경의선이니 경운선이니 쭉 사업을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우리는 이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북한 철도를 이제 어떻게 현대화할 거냐. 네. 사실은 이거는 뭐 제가 금강산 철도 연결 개통식 할 때 갔었어요. 아, 예. 2007년도인가 그런데. 2007년도 맞습니다. 예? 그래 가보면 철도라는 게 북한 철도가 경의선이 그거가 제일 좋아요 북한이. 그 최고 속도 한 60km 정도 낸다고 그 되어 어떤 있는데 철도의 그 간격이라든지 그 관계 그런 건 똑같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한나라 있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한나라 있었고 일제 시대에 대부분 철도가 건설됐기 때문에 현재 괴간이라고 하는데 철도 이제 그 간격. 예. 그다음에 이런 거는 다 똑같죠. 그게 이제 다르면은 이제 훨씬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다만 이제 그 신호라든지 요새 아하. 뭐 전차선 뭐 이런 거 이제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디젤차를 갖다가 운행을 하면 운행하고,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관건은 이제 북한 철도가 사실은 열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예요. 네. 지금 북한 그 경의선만 그렇고 나머지는 보통 뭐 한 뭐 20km, 30km, 40km, 아주 뭐 예, 30km니까 열악하네요, 보니까. 굉장히 뭐 우리 지금 일반적인 철도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지금. 네. 자, 우리 아시아투데이 초대석 우리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과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네. 됐습니다. 그 이제 재임 기간 중에 이제 취임 100일 됐지만은 앞으로 재임 기간 중에 정말 그 철도를 사랑하는 또 교통을 사랑하는 공무원 출신인데 우리 김한영 이사장님이 재임 기간 중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철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잘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해야지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그게 이제 철도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선순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 1년에 한 7조 정도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걸 갖다가 할 거냐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제도 개선 TF를 만들어가지고 제도 개선도 지금 쭉 하고 있고 이미 뭐 상당 부분 저희들이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너무 큰 그림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필요하다. 네. 지금 장기적으로 아주 길게 한 30년 정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의 요구도 있지만은 새롭게 한번 철도 네트워크를 한번 고려보자. 그런 단순히 이제 철도 네트워크만이 아니고 기술, 철도 기술을 어떻게 할 것 가지고 철도 차량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진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철도 운영 기간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앞으로 사실은 이게 철도 건설을 갖다가 아무리 해놔도 운영을 운영을 뭐 제대로 못하면은 이게 이제 최종 국민들이 이제
철도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는 건 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께서 철도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건설도 잘해야지만 운영이 또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의 어떤 그 좁은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벗어나 가지고 큰 틀에서 한번 철도를 한번 생각해보자 미래를 그런 걸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그 아시아투데이 이제 시청자 그리고 우리 아시아투데이 신문 구독하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으로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단을 포함해서 정부가 앞으로 국민들께서 보다 철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겠지만은 이게 이용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 일회용품이라든지 에너지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진국보다 훨씬 많아요, 1인당.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도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일회용품도 적게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노력들도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20년의 한국 철도 역사 그리고 경부선 KTX를 출발으로 선진화된 20년 역사 그리고 이제 방금 김한영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향후 30년 된 미래의 철도 네트워크 이게 우리 국가철도공단이 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김한영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투 초대석 다음번에는 우리 정책과 기획 여러 공단의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